재성이 말 들었지?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럼 나도 너희들이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 미루나무에 1년에 하나씩 노란 손수건을 묶어둘게. 나중에 잊지 말고 꼭 돌아와. 전쟁의 상처를 잊기 위해 각각 미국과 에티오피아로 떠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의 주민 최재성과 정희연.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 같았던 그들은 60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버상의 제2차 한국전쟁에 휘말리는데, 북한이 고용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노린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으로 불타는 걸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장악한 해커를 일주일 안에 체포해야 한다. 세계 제1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노리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설 DMZ 남과 북, 그 어느 곳의 영토도 아닌 땅. 도서출판 글과 생각. 잭 니클라우스 우산 2종 세트. 신영복 선생님의 함께 맞는 비가 인쇄된 세상에 1,500개밖에 없는 우산을 드립니다. 방사능 제로, 친환경 건강식품 금멸치.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친환경 멸치 500g을 8,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더 많은 상품을 만나보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계속해서 오늘의 조간신문 주요 뉴스를 정리해봅니다. 김영민 PD.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갔어? 엉뚱한 오늘 페달을 올렸습니다. 오늘 예. 첫 뉴스는 어디 갔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자, 오늘 한국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말이죠. 한겨레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선일보가 아니군요. 동아일보가 하여튼 뭐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우리가 차별성이 없어. 예. 대통령이 손 내밀어야 꼬인 전국 풀린다. 이런 제목을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톱으로 걸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 역시 대통령의 이런 기싸움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는데, 꽉 막힌 국정원 전국, 박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인식 차이가 크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또 실려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가 그 가운데 가장 좀 두드러집니다. 네. 박근혜 스타일을 분석했는데 야당도 북한 대하듯 한다. 이게 바로 박근혜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는 국정원 스타일이네. 예, 그렇죠. 원세훈이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을 종북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했잖아. 야당을 다 종북으로 몰았던 그러니까 원세훈 스타일이구만. 원세훈 스타일이며 박근혜 스타일인 거죠. 예. 자, 야당을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식이 남북관계 접근법과 여러모로 닮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식이나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이나 소통 방식 등이 흡사하다는 것이다. 소통 방식이 뭡니까? 소통 안 하는 거죠. 네, 불통. 네, 불통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아쉬우면은 고개 숙이고 들어와. 예. 이런 건데 북한이 아쉬워서 그렇겠지만은 네. 야당이 뭐가 아쉬워요. 좀 있으면은 정기국회 들어가지고 법안 처리하고 예산 처리하려면 아쉬운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예. 기사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형식에 치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대북 접근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하는 건데 지난 6월에 격 문제 때문에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가 형식 중시가 형식의 내용을 규정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대야 관계에 있어서도 오자회담이란 형식이 또 민생의제라는 내용을 담보한다는 그런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형식을 통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성과가 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대북 접근법 역시도 어김없이 대야 관계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국정원 문제를 다루는 양자 회담을 해봐야 아무런 합의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와 의례적인 만남은 갖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박근혜 스타일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대야 관계에서는 먹히기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한국일보 시각입니다.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빌렸는데요. 대북 관계에서는 원칙 강조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대야 관계에서 야권을 길들이려는 제왕적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모적인 대치 정국이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결국 여권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뭐 어렵게 분석했네. 예. 쉽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네. 아쉬우니까. 네. 그게 이명박의 그 아주 흉악무도한 네. 대북 봉쇄 정책 때문에 아쉬우니까 이제 세게 나가도 이제 수기고 동미봉북 정책이었죠. 그 수기고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예. 야당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수기고 들을 거예요. 예. 예산 통과 안 되면은 뭐 박근혜가 괴롭지. 물론 이제 국민이 괴롭긴 합니다만은 예. 예산 통과 안 되더라도 예. 그게 뭐 저기 여러 가지 그 뭐 준예산 예비 뭐 그런 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고 이게 체면만 깎이는 거죠. 예. 그리고 각종 법안 어떻게 아니죠. 통과시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권 자기 손으로 만드는 최초의 예산안 아닙니까? 이게 야당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은 뭐 결국 박근혜 그 대통령에게 그 가해지는 타격이 훨씬 더 큰 편이죠. 이게 과거 이명박 때는 야당 숫자가 한 8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예. 정부에서는 야당이 127명인가 그럴 거예요. 물론 이제 선진당이 그 합당함으로써 과반은 넘겼지만은 그 정도 숫자면은 이거 만만치 않고요. 또 예.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 동의 없이 국회의장 직권 상정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중에 새누리당이 제발 좀 어떻게 하자고 그럴 거예요. 예, 참 그 뭐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 네. 이 사실은 다수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 통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 법을 바꾼 당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죠. 이게 왜냐하면은 그 작년 총선에서 질 줄 알고 크게 질 줄 알고 우리하고 협의 없이 통과시킬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에서 자승 자박한 거지. 법을 만든 건데.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자기들 다수당 되고 나서 그 바꿔야 된다고 지랄하는 인간들 아니에요. 참 진짜 조중동을 앞세워가지고. 화무찬 새끼들이야. 아이고 진짜. 앞에 있으면 싸대기를 올리고 싶어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이 야당을 뭉개는 이런 스타일. 결국 이것 역시 자승자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이 막말하는 뉴스 브리핑도 이제 내일 모레면 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로 끝이죠. 내일 네. 저는 뭐 내일로 퇴장이고 예.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수준 높은 네. 뉴스 브리핑을 만나볼 수 있을 어제 것 그 같습니다. 노종면 우리 그 기자와 또 이렇게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협의했는데 네. 조간 브리핑을 먼저 가고 네. 그다음 월드 리뷰 황준호의 월드 리뷰가 그다음 순서로 가는 걸로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밀도 있게 전해드리려 하고 또 자, 품격 있는 건 다음 주부터 하고 네. 계속 막말로 갑시다. 계속 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또 한국일보 13면을 보겠습니다. 네. 자, 4대강 사업 관련한 민간 피해 어마어마하죠. 네. 국민 소송을 추진한다는 박수. 것이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이 밝힌 그런 구상입니다. 네. 자, 그래서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묻느냐? 네. 4대강인 만큼 내 주체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내 대상으로 주체. 꼽혔습니다. 그 누굽니까? 하나가 바로 뭐 단연 톱이죠. 이명박 씨입니다. 예. 배임 혐의를 걸었습니다. 대운하 사업 비밀리에 추진했고 4조 원대 불법 예산 사용으로 국가 손실을 끼쳤다. 이 4조 원이라 하는 것은 보호 크기나 준설 규모가 확대돼서 4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예산 사용. 이거는 아예 애초에 사업 자체를 갖다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속여서 국가 예산을 불법 지출한 데 대한 이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걸 수 있다. 이렇게 이거 보고 센 있는 겁니다. 이 특경법 배임 혐의면은 네. 아주 그냥 제대로 걸리면 징역 뭐 몇 년까지 가능할 거예요. 특경가법이라고 이게 네. 줄여서 부르는데요. 네. 또 한 명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입니다. 위증죄입니다.
2010년 국정검사에서 4대강 사업은 운하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딱 걸렸네. 네, 운하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신명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그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죠. 거짓말한 겁니다. 역시 위증죄. 그리고 수자원공사 이사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이사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인데 4대강 사업 참여 의사 결정으로 수자원공사에 8조 원대 채무를 발생시킨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배임이죠. 네. 그래서 수자원공사 이사들에게도 이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고발 형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농지 침수, 녹조 확산 같은 이런 사례를 모아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또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 저기 뭐야 벌금도 물려가지고 아주 그냥 거들을 내놔야 돼. 네. 예. 근데 뭐 결국에는 권력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거꾸로 네. 손가락을 거꾸로 금투사 네. 글래디에이터. 예. 예. 그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 사인이 간다면은 뭐 예. 급물살을 타겠죠. 예. 그러나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미적거린다면은 뭐 4대강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함께 책임져야 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주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함께 여러 가지 또 시비거리를 낳겠죠. 네. 자, 경향신문 5면을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선의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많이 꼽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민주화, 의제선점 이거 아닙니까? 네. 자, 뭐 혼자서 경제민주화 다 할 것처럼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었는데 꼭 중간층이 많이 이것 때문에 움직였죠.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2012년 작년 7월 대선 후보 출마 선언 때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해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대선 후보 수락연설 때는 경제 민주화는 국민 행복의 첫걸음이다.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다. 뭐 등등 말은 잘했네요. 굉장히 뭐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이 뭐 민주당 후보가 하는 얘기 같은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때 김종인 씨가 그 저기 뒤에 있었죠. 글쎄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박근혜 그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법안 과연 지금 다수당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당을 철저하게 장악한 상태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인데 자, 국회에서는요 22%만 논의했다고 합니다. 전체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22%만 논의가 됐고 전체 공약의 16.5%만이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약속을 한 100가지 했는데 그중에 지킨 게 16가지 정도다. 아이고, 많이 했네. 참. 많이 한 겁니까? 예. 자,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 이 경제 민주화 공약 보고 박근혜도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지에 또 지지를 표하면서 표를 준 사람들에게는 속았다 그러겠죠. 예, 한 16, 저는 안 속았으니까 예, 얘기하는 거예요. 16%밖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런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네. 예. 자, 원세훈 관련한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서울신문 9면입니다. 예. 검찰이 원세훈이 민간 요원을 동원했고 또 관리했던 몸통이다 하면서 국정원법 위반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그 프라이빗 에이전트. 예, 그 아까 그 김하영 국정원 요원의 예. 프라이빗 에이전트였던 이모 씨. 이런 것들을 원세훈이가 직접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와, 대단한 원세훈이네. 네, 연세대 정외과 90학번. 뭐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가 시키면 연대가 집행한다 그러더만. 그렇습니까? 연대생들 정말 열받겠어. 예. 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보조 요원들을 동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오늘 서울신문에 실렸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한편
원세훈 전 원장과 이들 그 민간인 보조 요원들의 커넥션을 파헤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월 300만 원씩 활동비가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야, 월 300만 원. 자, 그런데 전체 규모와 네. 활동비는 베일에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베일.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민간인 그 PA라고 불리는 네. 민간인 보조 요원의 계좌 추적 영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제 뭐 사람 나오겠네. 전모가 이제 드러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됐는데 네.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오전에 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올렸는데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그 자기는 국정원 도움받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네. 실력으로 당선됐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커닝 페이퍼로 도배를 한 사람이 나의 네. 실력으로 당선됐다라고 합격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뭐 국민을 초등학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예. 아니 손바닥, 얼굴바닥, 발바닥, 온몸에다가 커닝 페이퍼로 잔뜩 해가지고 네. 캔신이 네. 그것도 아니 부정 당선되신 분이 말은 좀 말씀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동안 입을 닫고 있어서 사람들은 뭐 입 열어라 했지만은 예. 그래도 입 닫고 있는 게 차라리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역시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예. 좀 컨닝을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사람들이 때. 막 격려도 하고 야 너 실력 많이 늘었다 했을 때 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게 일말의 양심이고 일말의 염치입니다. 근데 국정원 도움을 안 받았다. 아니 자기가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받은 겁니까 그게? 커닝 페이퍼를 만든 정황이 수백 가지가 나오고 있는 판에 지금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이게 정청래 의원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청된 죽었다. 3.15 부정선거 운운한 것에 대해서 막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먼저 한마디 했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번 언급한 건데. 3.15 부정선거. 자,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아니 3.15 때 들어갔던 인원, 부정선거에 들어갔던 인원 네. 비용과 이번에 들어갔던 인원 비용 대조해보자. 네. 지하에 있는 리 박사께서 더 분통해야 할 것이다. 누가 누구 보고 3.15에 대해서 억울해하냐고. 글쎄 말이야. 예, 리 박사께서 분통 터지겠네. 예, 신바라 리 박사가 말이야.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네.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겨레. 아, 이 원세훈이 말이죠. 네. 김어준에게 이 저작권료를 지급해요. 뭔데요? 한겨레 구면을 보니까 말이죠.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8월쯤 심리전단이라면 뭐 종이할 때 전단이 아니라 이 댓글 공작을 펼쳤던 그 팀 이름이 바로 심리전단입니다. 네, 심리전 싸움 전자에다가 예. 뭐 단체할 때 단체할 그, 때 단체. 심리전단과의 회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쫄지 마! 쫄지 마 씨바. 씨발은 안 했고 알았어요? 쫄지 말고 할 일 당당히 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쫄리는 일이라는 걸 알긴 아는구만. 예.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쫄지 말고 할 일 당당히 해라라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말은 해놓고 국정원 직원들이 네. 신원과 활동이 들통나지 않도록 온갖 꼼꼼한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IP 쫄았구만. 네, 그렇죠. 쫀 거죠. 본인이 쫀 겁니다. 네. 쫄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스스로 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어준 총수 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아니고. 원세훈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예. IP 추적을 피하려고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했고 처남 이름으로 이 사이트에 가입한 그 안보 3파트장 이 사람 그 신원이 노출이 됐고요. 아 그거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얘기해 줄게. 예. 왜냐면은 그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네. IP를 변조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있죠.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은 예. 그 프로그램을 만든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국정원 무슨 파트장의 이 처남 이름으로 그 사이트 변조 프로그램 회사 사이트에 가입을 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부하들이 음. 그 처남 이름으로 가입됐으니까 아이디하고 비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사용을 하면은 예. 나도 그 이용해 봤거든. 예. 그러면 그 IP가 변조가 돼요. 예. 그래서 IP를 추적을 못 한다고 예.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들통이 났어. 예. 왜냐면은 IP 변조 회사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 이름을 가지고 쫙 추적을 해보니까 예. 그 3파트장에 처남이 나온 거야. 어. 아이고 참. 자, 국정원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을 할 때 쓴 네. 아이디를 추적하는 과정 사실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네. 뭐 어느 놈이
여기 또 연관이 돼 있고 어떤 네트워킹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네. 자 경찰은 네. 김하영 씨 컴퓨터에서 복구한 텍스트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네. 아이디 66개를 찾았습니다. 네. 예. 이 경찰 조사에서 김하영 씨는 66개 가운데 11개만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네. 근데 그 경찰은 김하영 씨가 부인하는 아이디 가운데 17개 아이디가 서로 밀접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느냐라고 그제 공판에서 재판장이 물어보니까 검찰은 김 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 인증할 때 특정 전자우편 주소를 쓴 것이 확인됐고 가입한 다음 생성된 아이디에 10일이라는 부분이 겹치거나 비밀번호가 동일했다. 특이한 인터넷 접속 주소도 같았다. 이런 말을 해서 결국에는 동일한 비번 같은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검찰이 잡아냈다는 거죠. 물론 정말 이게 검찰이 나중에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그건 이렇게 인터넷에 익숙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통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은 예. 가입 인증 메일을 보내줘요. 예. 그래서 반드시 메일 주소를 쓰게 합니다. 예. 근데 메일을 여러 개 해놓으면 헷갈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인증 메일을 보내는 주소는 여러 군데 가입을 하더라도 항상 똑같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아이디를 막 바꿔가지고 가입을 하면서도 인증 메일은 한 군데서 받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고. 예. 그리고 또 그래요. 나도 여러 사이트에 있지만은 대부분 비번을 갖게 하거든. 왜냐하면 헷갈려. 헷갈리지. 그래서 들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검찰이 마음먹고 찾으려면은 예. 다 찾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조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했다면은 아주 다 다르게 했겠지. 다 뭐 종이에다 뭘 적어놓고 적어가지고 그러면 그 적은 게 또 들통이 났을 거야. 그 하여간 참 세상에 비밀이 없다라는 비밀이 없습니다. 말도 생각이 나고요. 천하의 국정원 직원들도 이렇게 꼬리가 밟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착하게 살자. 그렇죠. 착하게 살자. 아예 그런 일을 갖다가 안 자, 해야지. 원세훈 쫄지 말라고 했지만 국정원 직원들 들통 안 나게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밟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뭔 물타기를 했습니까? 물타기뿐만 아니라 원세훈을 두둔하는 거죠, 사실상. 네. 12면을 보면 말이죠. 네. 검찰이- 쪽팔리는 모양이구만. 12년에다 검찰이- 쓴 거 보니까. 예. 뭐 그렇게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는 원세훈 신종 메카시즘 행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공판 때. 네. 검찰이요. 자,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겁니다. 법률가가 쓰기에는 부적절한 선정적인 표현이다. 법률가 쓰면 안 되고 자기들은 쓰면 됩니까? 메카시즘 노래를 부르고 아주 랩으로 불렀던 신문 바로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랩을 불렀지. 그리고 아니 원세훈이 이런 메카시즘적 시각을 가진 것이 도대체 그렇게 보는 것이 뭐가 틀립니까? 뭐가 과장입니까? 아니 뭐 어떤 변호사 자기 입맛에 맞는 변호사 한 명이 예. 뭐 부적절하다 선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걸 법조계래. 아니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10명 중에 9명은 아이고 검찰 참 오래간만에 잘했네 그랬을 겁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딱 한 명을 갖다가 인터뷰해가지고 한 줄 써놓고 법조계래. 참나 아이고 쪽팔린 줄 알아라. 이 저 조중동에 나오는 민주당 한 관계자.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만나보고 싶어요. 민주당 관계자 없다니까. 가공 인물이 자기들이 경우가 그냥 많아. 가상의- 내가 뭐 안 해봤나.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뭐 그렇다고 완전 구라는 아니에요. 그런 네. 얘기가 나도니까. 예. 슬쩍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뭐 60% 정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고 그걸 마치 인터뷰 형식으로 그 사람이 그리고 소신을 또 갖고 얘기한 양. 기자들도 민주당 관계자라고 뭐 광범위하게 뭐 보면 맞지. 그 민주당에 관계하니까 민주당 출입 기자니까. 이렇게 뻥을 쳐놓고 독자를 기만하고 있으니 자, 이 저 조선일보는 결국 이런 그 신종 메카시즘 행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 원세훈이 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원세훈이? 아니 그 북한이 지난 지방선거 때 2010년 지방선거 때 야권 단일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그게 야권에서 야권에서 단일화를 하니까 그럼 따라서 야권은 북한 말을 들었으니까 종북이다. 아니 그러면 야권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 그래야 종북 소리 안 듣는 건가? 이런 총선에서 네. 우리 김용균 PD도 사기 당한 거야. 어쩌면 당선됐는지도 몰라.
아니 이런 참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이 메카시즘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메카시가 울겠어요. 이런 저열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식의 색깔론 뒤집어 씌우기 이런 원세훈의 행태에 대해서 신종 메카시즘이라는 표현 부적절한 근데- 선정적 표현 내가 봤을 때 가장 절제된 논리적 표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근데 메카시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항의할 건 전혀 없죠. 왜냐하면 메카시가 딱 그랬거든. 메카시가 그렇죠. 근데 메카시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예, 하여간 이런 원세훈의 행태는 정말 이거는 상식박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스스로 두뇌 달린 인간임을 포기하는 그렇지. 그런 행태가 메카시는 아니겠는가. 그래도 CIA를 직접 이용하지는 않았지. 네, 그렇습니다. 자, 세계일보 일면을 보면은 네. 대한민국 외교부가 일본 눈치 보느라 야스쿠니 참배 의원 공개를 쉬쉬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외교부가 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국회의원 130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오. 자, 그래서 이걸 공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반발할까봐 우려가 돼서 아, 공개 안 공개를 하셨구만. 회피했다는 겁니다. 여야 합의로 전체 회의를 하려던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특위가 장외투쟁을 앞세운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했는데 일본의 이 과거사 왜곡에 대한 둔감증을 드러낸 행태로 비난 여론을 사고 있다. 뭐 또 이런 뭐 기사가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될 경우 뭐 하여간 일본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15명만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예. 130명 중에서 외교부 2차관 네. 아시죠? 네. 그 사람 뭐 자민당의 압승을 기원한다는. 네. 그 자민당의 압승을 기원한 대한민국 외교부다운 행태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이면. 아, 이게 참 흥미로운 기사인데 박선영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가 쓴 기자의 눈이라는 칼럼. 기자의 눈. 예. 훌륭한 기자의 눈이네. 예,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 구호로에 난데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1990년대에 쓴 수필 4편이 수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의 바른 것이 지혜다. 박근혜 수필 세계라는 에세이 비평과 함께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994년 수필가로서 한국문인협회에 가입해서 지금도 회원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왜 박근혜 수필인가 이 박선영 기자가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데 네. 잡지는 친절한 답변을 실어 놓았습니다. 6월 중 중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칭화대 연사로 가진 중국 과학자들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수필집을 언급했고 그래서 그의 수필의 위상과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의 책을 찾아서 읽었다라는 것이 이태동 명예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박선영 기자는 인문학계의 빛나간 박비어천가다. 이렇게 박비의 청가. 예, 이 이태동 교수의 그 평가를 보면은 네. 우리들 삶에 등불이 되는 아포리즘들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진주와도 같은 작품이다. 이렇게 박근혜 아니 뭐 설사 진주 같은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그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오해받죠. 아이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한국 수필계가 세계 문학 수준에서 에세이 문학 장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간 당시는 이것이 잘 주목되지 않았는데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에세이 문학에 대한 이해가 낮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에세이가 주목받지 못했다. 네. 박근혜의 수필은 우리 수필 문단에서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일상적 생활의 어떤 수필과는 다른 수신에 관한 에세이로서 수신, 몸을 닦는다. 수신제가 할 때 수신입니다. 수신에 관한 에세이로서 모럴리스트인 몽테뉴와 베이컨 수필의 전통을 잇는다. 박근혜 수필이. 아주 그냥 박배천을 몽테뉴와 써졌구만. 베이컨 수필의 전통을 잇는 박근혜 수필이다. 베이컨이 벌떡 일어나겠다. 예,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부조리한 삶의 현실과 죽음에 관한 인간의 궁극적 문제의 코드를 탐색해서 읽어내는 인문학적인 지적 작업에 깊이 천착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성이 있는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야, 이거 완전 꿈보다 해몽이네요.
그러면은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구만. 이렇게 수필은 이렇게 인문학적 천착을 하시면서 예. 삶은 인문학을 파괴하고 있잖아 지금. 이 지경 700호를 맞은 국내 대표적 문예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니 참 기가 막힐 따름이죠. 이 우리 인문학계에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시인협회가 박정희, 이승만, 이건희, 정주영을 찬양하면서 권력과 자본에 아첨하는 시들을 실은 그런 시집을 냈다가 전량 폐기하는 소동도 있었는데 그게 예.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저도 기억납니다. 자, 오늘날 인문학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한 걸로 봐서 박선영 기자는 인문학계가 자살하고 있다. 뭐 자살하고 있는 것 같네. 예. 자, 뭐 기사는 많이 있는데 예. 한국일보 일면에 노인 100명 중 77명이 가난하다. 이런 네. 기사를 또 제목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참 77명이 가난한데 그중 대다수가 우리 또 더욱 더 가난하게 만드는 네. 그분을 예. 찬양하시니까 참 역사의 아이놀이입니다. 아이놀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영민 PD와 함께 조간브리핑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더 이상 방치시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한 때는 쌍용 자동차 폭력 진압이었습니다. 어제 경찰의 진압작전이 펼쳐진 쌍용차 평택공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경찰이 도망가는 노조원의 목을 방패 모서리로 가격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려놓은 채 곤봉으로 폭행하기도 합니다. 쓰러진 노조원의 두 손을 결박하는 와중에도 곤봉으로 힘껏 내려치지만 이미 기절한 듯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러와 폭동 진압에 쓰는 다목적 발사기까지 동원했고 정당하게 법 집행하는 경찰관을 뒷골목에서 1대1로 맞짱 뜨는 이런 식의 그걸로 취급하면 그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조현호 전 경찰청장. 그는 장자연 사건 일선 지휘 책임자였습니다. 고 장자연 씨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경찰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는 이 약속은 안 지켰지만 이제 들으실 약속은 무고한 사람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쓸 겁니다. 무신문서 사주의 인권만을 소호했습니다. 그런 그는 승승장구해 경찰 총수가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빈 계좌가. 잘 나갈 때 조심했어야 했는데 입을 잘못 놀리셨네요. 주말에도 천안함 유족들에 대한 발언이 또 공개됐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동물처럼 이래 울고붓고 감히 격한 발언을 보이던 거는 저는 언론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구속되는가 하면 재판정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출처가 임 전 이사장이 확실하다던 조 전 청장은 법정을 나서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명은 거짓말이잖아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의 마음은 이럴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동물처럼 이래 울고붓고 감히 격한 발언을 보이던 거는 저는 언론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